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매주 금요일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죠.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따끔한 질책을 하시려고 이야기를 예. 가져오셨나요? 뭐 따끔한 직책이라보다는 이제 공시의 어떤 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이제 그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네. 공시에는 이제 소송도 등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은 이제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소송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공시 규정에는 기업 자산의 2.5% 이상이 넘어가는 소송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소송을 갖다가 이제 공시에 그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네네. 사실 임원들이 그 감옥에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공시의 소송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의외로 많은 상장사 임원들이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고 그 구속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도 이제 공시의 중요한 항목인데 그 SK의 이제 소송의 하나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소송을 주로 소개해 주십니까? 오늘은 이제 다루려는 소송은 이제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다른 기업들 간의 어떤 피소되거나 소송을 하는 그만 사안이 아니고 네. 그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소송이고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경영권 최대주주 교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소송인가요?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 아시겠지만 이제 SK 최태원 그룹 회장이 네. 그 사실 혼외자 논란이 이제 있었고 예. 네. 혼외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직접 혼외자 논란이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이제 2015년에 세계일보에다가 기고하는 형식으로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그걸 갖다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세계일보에서 이걸 쓰느니보다는 직접 본인이 이제 기고를 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예. 혼외자가 있었고 이혼을 원한다라고 이제 그 일파만 그 세계일보에 나오면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부인인 노소영 관장은 이 당연히 세계일보에 나오기 이전부터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알면서 이제 남편인 최태원 회장한테는 그러면 그 혼외자를 데리고 와라. 내가 키우겠다. 호적에 올리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태원 회장 이런 식으로 이제 공론화를 하니까 노소영 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노소영 관장이 이제 19년 12월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혼 소송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부분들은 굉장히 유명 커플이잖아요. 해외에서 예. 이어가면서 만났고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의 이제 장녀였고 예. 노세현 관장이. 근데 34년 만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주제는 이제 공시와 관련인 이유가 이혼 소송이 이제 공시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예. 출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개인의 그 이혼 소송이 아니고 네네. 최대주주이자 경영자, 그 SK의 대표이사이거든요. 최태원 회장이 동시에. 예. 그러면은 이 노세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따라서 최대주주의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고, 그렇죠. 최대주주의 지위가 그렇죠. 박탈된다는 거는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네. 지분을 나누거나 이런 게 판결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중차대한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공시에 담아야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혹시 나오지 않는다, 아예 없습니까? 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 금감원에 네. 그 며칠에 걸쳐서 꾸준히 취재를 했는데 네. 그 금감원이 그 입장은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대한 소송은 소송을 갖다가 그 공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인데 네네. 저의 이제 그 다른 저의 반론이자 다른 분들의 이제 반론은 뭐냐면은 그 금감원이 공시를 갖다가 이렇게 공시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예.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데 예. 두꺼운 책에 보면은 발간사에 보면은 자본시장에서 공시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요 정보를 적시해 시장에 제공해서 투자자가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아. 이렇게 분명히 서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 네. 공시의 그렇군요. 취지.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는 이건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예. 좀 아까 화면으로도 나왔는데 노 관장이 1심에서 요구 조건으로 과연 얼마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지분이 바뀔 수도 있고 지분을 예. 요구했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재산 분할 요구가 얼마나 정도에 달하나요? 그 SK 지분의 42%를 요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통상 과하냐 과도하지 않냐는 그 접근이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많은 이제 이 사안을 다룬 이제 판사랑 그 취재한 결과 판사가 예를 들면 판사 예시입니다. 예.
강남의 아파트 만약에 50억짜리 아파트를 이혼 소송이 붙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부인이 아무런 가게 수입에 기여한 바 없는 전업주부를 할지라도 네. 요즘은 절반을 갖다가 떼어주는 게 통상이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40에서 50%를 떼어주는 게 통상이고 네, 네. 네. 이런 관점에서 노세훈 관장도 최태원 회장의 대부분 자산은 이제 SK라는 주식의 자산이거든요. 네. 네. 최태원 회장 다른 데는 자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려진 자산은 없는데 그래서 노세훈 관장이 1심에서 42%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심 판결은 658억 원의 그 판결이 나왔고 위자료는 1억 원을 갖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일반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판사 복수의 판사들에게도 의견을 취합했을 때 놀랐다는 것입니다. 공시가 안 된 거. 공시가 안 된 거를. 공시가 안 된 것도 놀랐고 두 번째는 아니 이게 너무 판결이 일반적인 지금 통상의 판결과는 달라서 이 점에 놀랐다고 이제 판사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시 이제 공시로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시를 하지 않느냐, 왜 공시를 할 의무가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네. 금감원이 얘기한 공시 소송에 뭐가 있는 거냐면 네. 최대주 본인에 대해서 네. 본인이 뭔가 직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네. 최대주주가 그 최대주나 임원들이 그 자본에 대한 변동, 예를 들면 BWN12를 발행했는데 네네. BWN12가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았을 때 피소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런 개인 소송에 대해서는 이제 공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제 금감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아, 개인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는 공시할 의무가 없다. 예, 예. 이 얘기를 해도 잘 서로의 그 포커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근데 공시가 아니어도 전 국민이 좀 이렇게 의혹을 가지거나 예. 일단 전 국민이 아니더라도 주주들이 예. 일반 주주들이 예. SK에 관련된 주주들이 어떤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공시를 좀 하고, 거래소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어떤 소문이 돌고 보도가 나오면 예, 예. 조회 공시 요구, 예, 예. 풍문 공시 요구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풍문조회라는 것 자체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가 능동적으로 네. 이 어떤 소문, 그 풍문조회라는 게 소문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 더 중요한 거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라서 네네. 주가가 요동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주가 요동치면은 투자자나 개인들이 해당 회사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이 네. 기사 사실이냐 물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거래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조회죠. 그러면 물어본 당사자는 상장사는 이제 거기에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 하루 안에 이제 밝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풍문 조회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의 보호나 주가 변동에 중요한 사안이 생겼으면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이 소송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래소가 이제 조회 그러니까요. 공시에다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시 의무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풍문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나를 최근에 있었던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미래에셋 그룹이 있는데 미래에셋 생명이 그 상장을 해서 네. 상장한 회사인데 지분을 갖다 95%까지 채운 다음에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고 연합인포맥스가 최근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도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최대 25%까지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언론사가 그 미래에셋 그룹에 이제 취재를 했고 예, 예. 미래에셋 그룹이 그 보도 보면 대부분 다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인했는데 익명입니다. 네. 익명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많은 군데에서 그 부인을 했으니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풍문조회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거래소에서 능동적으로 미래에셋 그룹에 물어봐서 야 너네 사실 확인을 해라. 네네. 그럼 미래에셋 그룹이 부인입니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거래소가 아직까지도 그 풍문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미정의 사안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되듯이 이번에 말씀드린 이혼 소송 역시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왜냐하면 단순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올릴 사안보다 더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최대주주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영권 교체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능동적으로 이제 공시를 갖다 활용해다가 여기는데 거래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공시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혼외자도 있었다고 예, 예. 하셨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은 그럼 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재벌 구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신 분이나 다른 기관의 어떤 입장도 혼외자가 있기 때문에 혼외자라는 결국 나중에 최태원 회장 사후의 상속과 유류분 그렇죠. 같은 데 다 그렇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공시에 대해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건 기업의 이야기예요. 이건 그럼요. 개인 회사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감원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금감원 담당자가 저한테 이제 답변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공시 규정을 만들면서 이 최대주주나 임원들의 이혼이 끼치는 경영권 분쟁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은 기존에 있는 규정과 제도에 따라서 그 답변을 하는 것이지 네. 이거 시대의 변화를 갖다가 담아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공정위도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의 그 혼외자가 있었고 네. 혼외자가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쉬쉬하면서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정위가 갑자기 그 롯데그룹에 대해서 그 혼외자의 생모에 대해서 공시를 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이 어쩔 수 없이 공시를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공정위에서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시행령을 갖다 개정을 하면서 그 동일인에 대해서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가 있는 경우 공시를 하라라고 시행령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시대의 변화를 갖다가 그렇죠.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공정위도 역시 이 분야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그 접근한 것인데 유독 금감원만 아직까지도 이 분야를 갖다가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안이 이 공적인 사안인데 공시 의무가 아닌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얼굴 보고 취재한 건 아니어서 전화로 취재한 거여서 뭐 그 조금 더 속내를 듣지 못한 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속사정은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금감원의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네. 사안이 무엇이냐고 이제 그 자세하게 물어서 네. 제가 이제 원론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야겠다 싶어가지고 SK그룹의 사안입니다.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 SK그룹의 소송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로 저한테 이제 내선번호 알려주고 네.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예. 연결시켜줬는데 담당자 물론 저 모르고 이제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사안을 설명하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제가 추가로 아까 지금 방송에서 얘기한 그런 접근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대주주가 교체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왜 공시 의무가 없느냐 그랬더니 아 그러면 제가 그걸 생각 못한 그러니까 실무진입니다. 예. 못한 사안이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반나절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었고 네.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이제 팀장이 저한테 전화를 줬습니다. 네. 전화를 줘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게 저희가 처음에 공시 규정을 만들 때 이거를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금감원도 사실은 이 사안을 알고 있고 이 사안을 어떻게든 반영해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 능동적으로 하기에는 좀 머뭇거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지금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보니까 17.5%예요. 예, 예. 근데 노소영 부인인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것은 절반입니다. 그렇죠. 2심에서. 예, 예. 1조 3천억 예. 원어치의 지분이고 지분으로 따지면 대충 봐도 한 8%, 9% 사이인데 예. 이게 엄청난 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죠. 물론 뭐 1심에서는 지금 665억으로 좀 판결이 예. 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이나 일본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약간 말이 안 된다 생각이 예. 드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일단 새 자녀들도 일단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자녀들 역시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거는 좀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600억 원 예, 분할을 본인들이 위해서? 이제 여겼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점이 참 그 좀 주목이 되는데 왜냐면은 그 세 자녀가 아들인 인근 씨고 벌써 이제 장성했으니까 그다음에 두 딸이 있죠. 그 네. 민정 씨, 윤정 씨가 있는데 그 세 자녀가 모두 다 SK그룹에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사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뭔가가 마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나가서 괘씸할 수도 있는데 과연 엄마 편을 든 세 자녀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입장을 표명할지 또 이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네. 결국 근본적으로는 그 계속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상장사의 주인은 소수의 경영권을 가진 지배 가문의
것이 아니고 주주들의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투자자들이나 주주들 관점에서 투명하고 능동적으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재벌들의 이혼 소송이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뭐 재산 분할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예. 액수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뭐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는지도 궁금해가지고요. 뭐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소송 중에 하나는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이부진 소태지라 사장의 예. 남편 이무재 예. 삼성역의 부사장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올라간 거는 이무재 부사장사 소송이 있었고 네. 그것도 이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무재 부사장이 사실 완패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한 40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주식 분할이 됐는데 그것도 있었고 이제 김택진 에이스소프트 아, 창업주 그렇죠. 역시 그렇죠. 지금 있는 그 윤송희 부사장과는 예. 처음에 이제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부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이 있었고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일정의 재산 분할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판사의 의견이나 금감원의 팀장의 의견이나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네. 과거에는 이제 전업주부인 경우는 그 재산 분할에서 기여하는 바를 갖다 적게 책정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네. 가정을 꾸리는데 전업주부를 할지라도 그 주부가 없으면은 어떻게 가정이 꾸려질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이 더 높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강남 아파트 50억을 예를 들었습니다. 판사가. 네. 그럼 절반을 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도 그 이번 그 이혼 소송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일반 가정하고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금액 자체가 기여도를 봤을 때 국민적 정서에는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 예. 뭐 그런 점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네. 자, 그럼 조효진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